어떤 동아리인지 알고 오신 거 맞아요? 아 그죠. 어떤 티끌 그런 것도 이론들 이런 것들 다 모아서 네. 이렇게 시원하게 풀어지는 그치. 그런 동아리. 상담 동아리. 상담 동아리. 아니 근데 네. 솔직히 브라이언은 300평대 대저택도 있지. 지금 너무 좋더라. 이야. 제2의 전성기 맞이했지. 초자식이 있기를 해. 뭐 걱정할 게 없는데 무슨 고민이 초자식이라고요? 처자식. 아내. 아내 처. 아들들. 아들. 형 보고 이 자식. 자식아 한 게 아니라 갑자기 처와 방송에 나보고 자식이라고 하니까. 그냥 혼자 너무 네. 잘 살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서 우리 동아리방을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은 봤을 때는 저 자식은 고민 없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자식은 좀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무슨? 사실은 제가 사주를 너무 자주 보는데 오. 그게 문제가 매번 저한테 이제는 이혼수가 있다고 하니까 진짜? 그래서 사주를 너무 자주 보는데 매번 저한테 이제는 이혼수가 있다고 하니까 연애를 할 마음이 좀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좀 고민이 됩니다. 연애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15년 가까이 됐나? 좀 오래됐어요. 연애 안 한 지 15년이 됐다고요? 그게 왜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진짜요, 형? 지금 연세가 아니, 범준 선배가. 할아버지! 할아버지! 왜 연애를 할까? 우리 리더예요. 우리 선배님. 우리 선배님. 우리 왕초예요. 근데 내가 알고 되게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근데 지금도 크리스찬이에요. 잠자기 전에 기도, 밥 먹기 전에 기도, 일어나자마자 기도해요. 사주 안 믿는다 하다가 교통 조심하라고. 오. 근데 우리가 다 교통은 조심해야 저희 엄마도 돼요. 저 3살 때부터 차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저희 교통 초등학교 때도 조심하세요 했더니 한 3, 4월. 정확하게 봄을. 4월 달에 교통사고 났잖아요. 야 진짜. 그게 소름 끼친 이거 거예요. 소름이다. 네. 이사 운이 있네요. 아, 진짜요? 그때 딱 이사한 거였지.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딱딱 떨어지는 느낌 나니까 맞네? 그렇지. 이렇게 되면 믿을 수밖에 없죠. 형 그래도 일단 잘 오셨어요. 일단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선배들은 어떠세요? 사주 본 적은 있으시죠? 준호 없어요. 준호 선배 없어요? 없어요. 아니 어릴 때도요? 이과생의 자존심이랄까? 저도 한 번도 안 봤어요. 진짜? 네. 홍재 선배는? 저는 뭐 토정비글도 몇 년 보고. 보세요. 홍재 선배는 사주를 믿으시는 거네. 아 믿는다기보다는 그냥 신년이나 그냥 재미삼아 궁금하거나 재미삼아. 그런 정도로 호기심으로. 그렇게만 보고 있어요. 아 근데 한 번 봤는데 이혼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여러 번 봤는데 다 여러 번. 이혼수가 나왔어? 여러 번 봤는데 다 이혼수가 나온 거야? 그럼 통계적으로 약간 정말 이혼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 번이나 받는지에 따라 다르죠. 몇 번 이상 봐야 유임이에요? 10명 만났는데 10명이 다 이혼수 있다 그러면요. 그거는 조금 그거는 좀 있어요. 그럼 이게 2의 우연이라고 따지면은 2의 10승분의 1이니까 2의 5승이면 32. 32고 1000분의 1. 지금까지 총 몇 분한테 보신 거예요? 지금까지. 6분? 근데 6분이 이해 다 육승. 이혼수 때? 근데 약간 우리가 그 고민해야 될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방문부터는 딱 똑똑똑 하고 나서 제가 딴 데 가서 하니까 이혼수가 있다고 하던데 라고 말을 시작했어요. Yo, you're smart. 아니 그러면 게 선배님 말씀하시는 게 그 말 자체가 시작부터 나는 저는 근데 이혼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먼저 말 흘렸네. 그런 말을 왜 그래 침이 뚝 떼고 앉아있어야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틀렸던 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 사주 하시는 분들이 틀렸던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진짜 맞았던 것만 기억나. 맞았던 게 주로 기억나는 게 네. 여러 경험하면서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네. 되게 특징적인, 되게 두드러지는 것들을 잘 기억해요. 이게 맞는 그래서 것만 맞는 것만 딱 맞았을 때 너무 두드러지니까 그것을 선택적으로 좀 기억하는 게 있지 않을까. 갑자기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틀린 거를 까먹게 되네요. 그러네. 틀린 건 있네. 보통 그 반엄 효과라고 아예 용어가 있어서 반엄 효과 대표적인 게 막 당신은 되게 활발하고 이런 사람이지만 뭐 가끔은 자신에 대해 비판적이다. 이런 말 들으면 다들 나 좀 그런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맞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이과 선배들은 다 사주를 안 믿는다예요. 기본적으로는. 아예. 이게 생각해 보면 그게 맞을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도 없다. 예. 사주가 자체가 불확실하다. 이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각각의 사주팔자에 대해서 충분한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갖고 통계적인 추론을 하는 게 가능한데 우리 그 사주팔자를 처음 만드신 수천 년 전 선조님들이 데이터베이스와 엑셀을 돌릴 리도 없고 아. 이게 충분한 데이터에 근간해서 리가 없어요. 가도 되지 않나 집에? 아니요, 가지 마세요. 우리 선배들 중에 거의 우리 선배가 너무 지금 고민을 공감을 못 하시니까 전문가 한 분을 모셨어요. 전문가. 네. 자, 이제 오실 때가 됐는데. 그러니까 든든한 지원군이 또 오셔야 돼. 연말 연초면 이분 만나기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사주와 관상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박성준 역술가님. 잘생긴 미스터 사주. 야. 사주 좋아하는 분들 이분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너무 재밌어요. 이 선배가 제가 주로 분홍색, 빨간색 톤으로 많이 더 좋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 빨간색 입고 있고 진짜 속옷이나 이런 것들 다 바꿔서 그럼 지금 팬트 빨간색이야? 분홍색. 어떻게 제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브라이언 형한테 이혼수가 있습니까? 사실 그 이혼수가 있는 사주의 유형들이 있어요. 브라이언님은 이혼수의 유형에 여러 가지를 많이 가지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약간 완벽주의, 아, 그렇지. 강박, 결벽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분석하고 파고드는 자신만의 기준이 좀 강한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에서 좀 비판적이 되기 쉽고 그러네. 남의 단점이 잘 보여요. 내 사람과 남에 대한 구분이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점이 잘 보여서 근데 지금 오시기 전에 뒤에서 이제 우리 선배님들이 하시는 말씀 다 들으셨잖아요. 네. 우리 범준 선배가 아예 부정을 하셨거든요. 네. 이게 사람이 만들어지는 분은 상관없어요. 사주가 자체가 불확실하다. 사주가 미래 예측을 한다는 건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사주팔자를 처음 만드신 수천 년 전 선조님들이 이게 충분한 데이터에 근간해서 리가 없어요. 그럼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아까 이런 사주팔자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혼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네. 그게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죠. 일단은 그 사람이 태어날 때 동양 철학에서는 모카토금수라는 오행의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양 철학에서는 모든 사람을 대자연의 일부로 보는 거죠. 사주라는 것은 그 사람의 태어난 생년월일시의 어떤 기운이 기질과 성향과 성정을 결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준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자연을 설명하는 직관적인 사고방식일 뿐이거든요. 누구나 볼 수 있는 자연에서 벌어지는 간단한 자연 현상을 일반화시킨 다음에 그거는 이해해요. 나무가 불 붙어서 그 불이 되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시는지. 죄송한데 지금 너무 청문회 같아서 웃으시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지금 저 깜짝 놀랐어요. 자연에 대한 관찰에 기반한 굉장히 단순한 사고방식을 복잡다단한 인간의 삶에 극단적으로 일반화해서 적용하는 대표적인 유사과학적 사고방식이라고 봐요. 대표적인 유사과학적 사고방식이라고 봐요. 어떻게 정의되는지도 불명확하고.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물리학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도움이 되냐라고 하면 그건 별로 안 돼. 항복. 아, 나이스! 제가 물리학에 대한 어떤 공부의 깊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시는 것처럼 운명이나 운에 대한 동양 철학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공부가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공부하세요.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 보통 어떤 사람이 기술하는 것들이 되게 두루뭉실해요. 과학적으로 봤을 때. 뭐 저는 이타성을 연구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타적인 게 있고 누구나 다 이기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람은 모두 다 조건부 이타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있을 때 어떻게 이타적이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브라이 씨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데 그거는 저 얘기인데
그러니까 저도 제 얘기라고 해도 들거든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마치 누구나 눈, 코, 입이 달려 있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태양의 눈, 코, 입. 눈의 시력이 다르고 코의 기능이 다르고 여러 가지 욕구의 강약이 다르고 강도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이제 철학이고 명리인 것 같아요. 아까 해주신 얘기에는 대한민국은 음양의 태극과 주역의 사괴가 태극기에 박혀 있는 나라예요. 네. 그 나라에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음양오행과 어떤 균형과 조화라는 명리와 관상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가? 이 환경이 너무 안타깝고 제가 조금 더 이런 어떤 대중의 편견과 어떤 왜곡에서 벗어나고자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항상 안 본다 했는데 방송을 핑계로 2014년도에인가 전국의 5대 뭐 유명한 용한 점집 또 역술인 방송 통해서 전국을 한 번에 돌았어요. 이틀 동안. 야, 어땠어? 어떤 한 분이 야 장성규 당신 사주를 사고 싶어. 야. 내 기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주야. 진짜? 근데 기분 되게 좋은 거야. 근데 그걸 믿진 않지만 그냥 뭔가 자존감이 회복되는 그 느낌이 좋아서 성규 생년월일 씨 아시죠? 한번 그 정도 이상은 누나가 살려? 누나가 살려? 그게 아니라 진짜 맞는 거 아니야. 한 번만 봐주세요. 누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런 사주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화학 분야에서는 이걸 똑같이 겪은 적이 있어요. 연금술이라는 게 이 도교 기반으로 화수목금토 했던 것처럼 이 사원소를 기반으로 했었고 그 당시엔 농사든 뭐든 거기 맞췄어요. 우리가 그 연금술을 완전한 현대적인 과학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근데 다른 학문으로 형태를, 화학이라는 걸로 형태를 바꾸고 의미를 주는데 큰 영향을 줬기 때문에 저는 사주라는 것도 지금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더 세분화될 수 있는 거고 이게 나중에 또 다른 어떤 학문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봐서 어느 정도 이거는 의미는 있다. 대신에 과학이냐 아니냐, 왜라는 걸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게 위험하다고 보고 또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이 하나의 가이드나 기준으로는 쓸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또 궁금한 게 여쭤보고 네. 싶은 게 네. 그럼 그 사주와 관상 사이의 연관성이 또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것이 밝혀진 게 있는지 좀 궁금했어요. 그 조선을 세운 이성계가 자신의 태어난 생년월일씨와 똑같은 사람을 찾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양봉업자였어요. 양봉업자였는데 나는 조선을 세우는 위대한 일을 했는데 당신은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양봉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직원들을 많이 뽑고 큰 돈을 벌었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큰 운의 흐름과 맥락은 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사함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타고난 관상도 있지만 관상을 보게 되면 어떤 한 분야에서 깊이 있게 공부하고 노력한 사람들은 얼굴에 격이 있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로 이제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상에서 얼굴에 이제 형상이 있고 눈빛이 또 관상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눈빛의 영역이 있고 그리고 잘 되는 분을 보게 되면 기세 같은 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에너지를 전체적으로 보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확률적인 것들을 높여가면서 사람을 알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려고 하는 노력. 그러면 지금 우리 김범준 선배 같은 경우는 한 분야를 굉장히 연구를 네. 오래 하신 지금 이 분이거든요. 학교에만 35년째 계시는데 총장님이랑 유일하게 친하신 학교만 35년? 격이 나타나나요? 격이 어때요? 있나요 관상에? 예? 이제 태어난 시간 정보와 이제 얼굴을 봤을 때는 굉장히 어떤 자기 사고에 빠져 있다. 범준 선배 글? 그럼 맞아요. 맞아. 잘 맞추시네. 저 작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관상을 제대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 수술하신 분은 수술 전 사진을 요구하나요? 어떻게 해? 그래서 관상에서 성형 수술을 너무 많이 하신 분은 이제 관상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맞네. 딴 얼굴이잖아요, 그럼. 진짜. 근데 선배님 최근에 성형외과에서 네. 뭐 같이 이게 협업을 하자는 연락을 받으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관상적으로 좋은 부분을 얘기하고 이제 수술은 자기가 하겠다는 건데 뭐 응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수술을 한다고 이제 나의 근본적인 성정이나 기본적인 운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할 생각은 없습니다. 혹시 뭐 페이가 안 맞았던 건 아니에요? 이거 좀 많이 쳐주면 많이 쳐주면. 뭐 그런 제한이 올 리도 없고 그래도 제 이제 소신으로 10억. 소신으로 봤을 때 10억, 30억. 내 살에 내가 무슨 경매장이에요? 흔들렸어. 내 살을 떼서 코에 붙인다고 이게 운명이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할 생각이 없습니다. 벤 김에 혹시 질문 하나만 하고 싶은데 네. 근데 제가 대학생 때 그 술을 먹고 전봇대에 박아서 여기 흉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길거리 관상 봐주는 분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뭐 보톡스라도 맞는 게 나을까요? 질문이에요? 아니 우리 상담. 홍재 선배가 이제 고민 상담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피부과가 됐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눈썹과 눈썹 사이에 세로주름인 이제 현치문이나 코의 시작점인 상근의 가로주름은 사실 뭔가 시작할 때 막힘이나 중도 좌절 약간 이런 의미도 있기도 하거든요. 성형을 통해서 관상 전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이제 눈썹과 눈썹 사이는 주름이 없게 관리하는 건 좋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홍재 선배는 관상과 사주를 아주 맹신하시는 것 같은데. 맹신이라기보다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야 후회가 안 남는 거. 아까 운명 이야기 나왔을 때도 운명이란 단어가 너무 강해서 그렇지 저는 고민해 본 적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신념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저는 되게 어렸을 때 첫 꿈부터 화학자였고 평생 저는 나는 화학자가 될 거야라는 걸 향해서 왔어요. 지금까지. 저희 부모님은 넌 어차피 화학자인데 운명이었나 봐라 하지만 저는 그걸 신념이라고 봐요. 관상은 과학이다란 말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진짜 관상 과학이다 이런 말 있는데 많이 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천문학의 역사를 보면 관상을 과학으로 받아들이려고 시도했던 그 시절이 있어요. 별과 은하의 겉모습을 보고 이 별이 어떤 특징인지 은하가 어떤 특징인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에서는 이런 겉모습, 형태학을 분류하는 거를 모폴로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 얼굴 분류하는 것처럼 은하의 모습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요. 모양만 가지고 분류를 한 건데 소용돌이 친 애들은 더 파랗고 그러네요. 알고 보니 더 어리고 푸른 별들이 많은 거고 동그란 은하는 이제 늙은 별들이 많아서 이제 불그스름하게 보이는 거죠. 고인물이구나. 그러니까 은하를 가지고 관상을 보는 거죠. 싱싱한. 그런데 더 과학이 발전하면서 은하들의 생김새만으로는 은하의 디테일한 모든 거를 판단할 수가 없겠다. 이제 세부적인 요인들이 더 많이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관상 같은 거를 좋아할까? 또 천문학자들도 왜 저런 은하 모폴로지, 겉모습 보기를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좀 재미있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게을러서 그런 것 같아요. 게을러서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알려면 얘랑 10년, 20년 지내고 모든 모습을 다 봐야 알 수 있고 은하도 사실은 우리가 은하 옆에 두고 진짜 몇 억 년 봐야 은하가 어떤 애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한테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내 시간과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써서 일단 직관적으로 제일 잘 드러나 보이는 겉모습을 보고 혹시 어디까지 판단할 수 있을까 이거를 좀 알아내려고 했던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것도 그렇네요. 저는 그래도 과학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 사주보다 관상 쪽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관상을 그냥 사진만 보는 게 아니라 아까 여러 가지 움직임이나 눈빛 이런 걸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 저희가 동물 실험에서도 미세하게 근육이 떨리고 눈빛이 흔들리고 하는 것들을 분석하면은 얘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예측력이 100%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있습니다. 얼굴 표정만 봐도 분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커 플레이어들이 얼굴 표정 보고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선택을 할지 미래 선택도 예측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과 비슷한 것들을 얼굴 미세 운동을 분석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관상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100% 맞춘다. 당연히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근거가 없진 않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있잖아요. 예. 확률이 없지 않다. 우리가 또 어려운 분을 또 모셨잖아요. 또 모신 만큼 관상과 사주를 보고 내년 운 가장 좋은 사람 1등 그리고 꼴등 좀 맞춰주세요. 재밌겠다, 재밌겠다. 일단 2026년 예. 병오년에
운적으로 좀 가장 좋은 과학자분 중에 한 분은 과학자분 중에 과학자분 중에서 운이 조금 들어오는 분은 김범준입니다. 진짜 밀당 잘하시구나. 왜 또 좋아하세요? 근데 좋아한 거 맞어? 선배. 저 믿을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내년에 주의해야 될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야, 이게 꼴찌인가요? 꼴찌? 꼴찌 제발 나만 아니면 꼴찌라기보다는 약간 건강적으로 좀 주의해야 될 분이 계신데 그분은 저는 너무 쳐다보고 있는데. 저요? 네, 조나단님. 왜? 왜? 왜요? 나단 내년은 며칠 어린데. 허리, 다리, 하체 관절 이런 쪽에 좀 약할 수 있는 내년은 뭐예요? 아니야.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운이 있고 조심하면 돼. 내년에는 여자에 대한 욕구는 강해지지만 여자가 없다. 나랑 반박할 수 있으면 해. 이거는 욕구는 강해진대. 혹시 내년에 욕구가 얼마나 강해지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욕구는 강해지는데 허리 안 좋아. 어떡하면 잠깐만 좋아. 이거 어떻게 보충을 형 저 괜찮아요. 브라이언이 사주에도 빠져 있지만 평소에 이렇게 오컬트 중독이라고. 진짜요? 그래서 괴담이나 뭐 호러 영상만 찾아보고 그런다는데. 제가 또 딱 한 번 약간 귀신을 본 경험도 있으니까 갑자기 물 먹고 싶어서 내가 잠깐 이제는 다용도실에서 지금 정수기 물 이렇게 딱 내리고 있었는데 거실 쪽든 키 작은 사람이 서 있는 건데 여잔지 남잔지 정확히 구분이 안 돼 있지만 난 룸메이트가 장난치는 줄 알고 에이 거기서 장난치지 했는데 갑자기 룸메이트 방에서 너 거기서 뭐하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으슥한 거지. 이것도 누구한테 말하면 또 안 믿을까 봐 얘기 안 했지 그날. 다음 날 똑같이 작업실 이렇게 딱 세팅하는데 작곡가 동생을 불렀어. 네. 물 하나 챙기고 갈게요 했더니 그래. 갑자기 주방 갔는데 5초도 안 됐는데 얘가 막 달려 들어와. 형, 저 좀 전에 애기 귀신 봤어요 이러는 거야 나한테. 그러니까 나도 소름 끼치고 내가 본 자리에서 똑같은 거 봤으니까. 뭐야? 아니 저도 예전에 귀신 본 적 있어요. 딱 한 번 봤는데 언제요? 밤에 TV를 이렇게 보다가 채널을 계속 돌리고 있었어요. 네. 근데 한 채널만 계속 찌지직거리는 거예요. 그럴 때 있죠. 이 채널만 왜 이러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형상이 나와. 딱 그 사람 얼굴만 딱 나오는데 씻거네요 그냥. 이게 귀신이야. 나 귀신 딱 이거야. 너무 무섭잖아요. 그랬는데 내가 오늘 이게 뭔지를 봐야 내가 그래도 이 집에서 앞으로 TV를 보고 살 것 같은 거야. 이대로 끄면 난 이 TV를 영원히 못 킬 것 같은 거예요. 이사 가고 싶고. 그래서 나 진짜 무슨 객기인지 그 채널로 다시 돌아갔어. 근데 진짜 선명해져 있는 거야. 그냥 누나 얼굴이 비친 거 아니야? 그냥 누나 얼굴이 비친 거 아니야? 아니야. 못됐다. 장사비. 정말 선명해져 있는 거야. 원래 이런 얘기 참 재밌지 않아요? 제가 의견 드리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거를 되게 객관적으로 딱 보고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머릿속으로 하는 생각이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그걸 해석을 하게 돼요. 선배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절대로 정확하게 저는 귀신이었어요. 저도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 채널 가면 다시 있나요? 아니 뭐 그 이후로는 못 봤죠. 근데 왜 귀신이 왜 텔레비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건 저도 모르죠. 그 채널명은 기억하세요? 왜 텔레비전에 들어가 있지? 제가 명리를 얘기할 때 느낌이 이런 답답함이었어요. 난 봤는데. 네, 저는 분명히 봤어요. 저는 여기가 이제 상담소잖아요. 예. 근데 브라이언 님이 나는 이혼할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걱정에 대한 얘기를 예. 이제껏 어떤 얘기를 한 곳이 있는가. 그러네요. 아무도 못 보셨어요, 5분은 귀신? 본 적 없죠. 저도 없습니다. 예. 그런 사례 없나요? 예전에는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해서 뭐 비과학이라고 불렸던 것들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사례가 없나요? 두 가지 예시를 드리면 첫 번째는 가위눌림은 입증이 됐어요. 어떻게 해요? 이게 명칭이 수면마비라는 용어가 생겼고 수면마비.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있던 일인데 그 도깨비불이 왜 생기는 것이냐. 도깨비불이 그 흔히 뭐 늪지나 이런 데서 푸른색 불이 막 타오르는 기현상으로 많이 이야기되는데 이게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가 700년 만에 비밀이 밝혀졌어요. 밝혀졌어요? 와, 700년 만에. 처음으로 도깨비불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시도했던 게 뉴턴이었어요. 그 다음에도 우리가 뭐 110볼트, 220볼트 말할 때 쓰는 뭐 알레산드로 볼타나 이런 유명한 화학자들도 계속 이걸 추론하다가 이제까지 알게 된 거는 이제까지 이게 어떤 연료인지는 알았어요. 왜냐면 유기물이나 식물이나 동물이 썩으면 거기서 메탄가스가 나와요. 근데 얘가 왜 불이 붙을까를 도저히 설명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이 붙는 게 재밌게도 물방울 때문에 불이 붙는 게 밝혀져요. 우와, 너무 신기해. 네, 물방울이 떨어져서 작은 조각이 될 때 거기서 불꽃이 나오고 이게 점화하기 충분하다라는 거가 이번에 밝혀져서 그래서 늪지대나 이런 물이 고이고 비가 올 때 오히려 이런 게 생기는구나 이렇게 밝혀졌고 진명 누나 말씀하신 그 사람 얼굴 같은 거 이거 때문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과학적으로 그래도 설명하는 게 보색 잔상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보색 잔상? 네, 화면에서 어떤 뉴스나 이런 데 나오는 사람 한참 보다가 어두운 채로 돌렸다. 한번 깜빡이는 순간 그 사람 모양대로 푸스름한 아니라니까요. 아니 가능성 중 하나다. 푸르스름하지 않았어요. 선명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본 거는요. 저 아는 그거는 동생이.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입안이 좋자 나도. 왜냐면 혼자 본 거는 네. 잘못 볼 수 있어라고 저도 그렇지. 많이 네. 하는데 2명 이상이 보면 그래, 그 이상. 그거는 모두가 착각한 거라 말하기 어려워요. 사실. 맞아. 근데 사람들이 그런 자연이나 그런 패턴을 볼 때 우리가 익숙한 모습을 떠올리는 현상, 그걸 파레이돌리아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게 사실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꽤 많아요. 지금 저 이미지 보셔도 딱 볼 수 있는데요. 딱 봐도 저게 일단 나무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 모습에서 원숭이를 보는 거예요. 원숭이 보여요. 바나나에도 있네. 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교복 입었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집에서 저런 걸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무섭다. 아, 이건 심장마비가 그냥 쓰러질 것 같은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빨래가 아 그냥 빨래요? 무슨 빨래예요, 이거? 뭐 치마도 있고 셔츠도 있고 앞에 뭉텅이는 바지 같은 거 말아놓은 거 아닐까요? 그럼 그런 건 뭘까요? 신병이란 거 있잖아요. 신병.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나는 무당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 신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아 신내림. 신내림 받는 사람들 보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걸 보면은 고통 회로가 너무 많이 활성화돼 가지고 신체 고통을 겪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진통제 개발하시는 분들 들어보면은 그 플라시보 효과가 실제로 상당히 강력해 가지고 그걸 넘어서는 게 상당히 어렵다 뭐 그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그 신경 회로를 활성화시키면요. 진통제 안 먹어도 덜 아프고 예, 그런 의식 같은 것이 어떤 형태로든 그 고통 회로를 낮추는 뭔가 플라시보 효과를 강력하게 유발하지 않았을까. 그럼 무속인 분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를 똑같이 내면서 그 지방의 언어를 쓰면서 얘기를 해서 공감하고 눈물을 흘리는 건 어떻게 보세요? 또 가족들만이 아는 비밀 얘기를 한다거나. 그것도 좀 약간 왜 저를 보세요? 도와주세요. 이건 내 시간 애매모 그 있잖아요. 저는 이거는 아까 그 관상이랑 연관됐다고 생각해.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면서 이 사람 표정이나 반응들을 보면서 이 사람의 정보들을 막 추측하는 거죠. 막 셜록 홈즈가 대충 보고 추측하듯이. 그 2명만 알았던 내밀한 상처와 고통과 비밀을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놀랍는 건. 2명만 알았던 것이 아닌 거죠. 아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영적 세계, 뭐 귀신 그런 걸 얘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사는 물질 세계하고는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항상 자꾸 물질적인 증거를 찾고 싶어 하세요. 봤다, 뭐 둘만 아는 얘기를 어떻게 알겠느냐. 근데 사실 영적인 정말로 세계가 있다면 우리가 사는 물질 세계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지 않을까요? 저는 너무 이 자리가 답답해요. 상담소라고 오긴 왔는데 이렇게 막혀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렇게 타인에 대한 연민과 어떤 측은함을 갖지 못하고 오로지 숫자와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서 사는 이런 답답함이 여기 말고 또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그냥 우리 쪽 보면 안 돼요. 이쪽은 말고 여기가 큰 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기 계신 분들 한 분을 모셔놓고 저희 쪽 사람들 한 5-6명 것 같아요. 그때 나 또 나올래. 나 그때 또 나올래. 나 팝콘 먹고 있을 거야. 저거는 어때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 갑자기 소름이 끼치고 쎄한 한기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맞아요. 갑자기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요거는 귀신 아니고 뭐 다른 게 있을까요? 그때는 창문을 잘 닫았어요. 윈도우 이슈. 창문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외부 감각 느끼는 게 그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느끼는 게 아닌 측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장염에 걸려서 장염을 일으키고 신경 활성이 그에 따라서 고통도 느끼고 할 거잖아요. 근데 그 신경 활성을 조절하면은 장염 증상이 더 세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생각만으로 우리 몸이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한기를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배 아프고 힘들 때 있잖아요. 맞아. 생각을 달리하면 몇 분은 견디더라고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뇌 안에서는 그 편도체 영역의 활성이 중요하다는 연구가 옛날부터 많이 돼 있어요. 편도체. 귀가 고양이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편도체 활성을 꺼버리거나 제거해버리면요 막 덤비고 그래요. 예. 본능적인 공포도 없어질 만큼 편도체 활성이 중요하다. 거기 활성화시키면 부들부들 떨고 그렇습니다. 그럼 저도 약간 눈치 많이 보고 약간 무대 공포증이 있고 네네. 사람들 대할 때 약간 겁부터 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거 편도체를 없애면 된다고요? 없애면 큰일 나요. 근데 공포가 꼭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있어. 파일럿 중에 용감한 파일럿도 있고 늙은 파일럿도 있는데 용감하고 늙은 파일럿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 그러네요. 용감한 친구들은 다 이제 가신 거죠. 예. 그래서 공포가 꼭 안 좋은 건 아니다. 생존에 위해서 필요한. 겁이 있어야 또 적당히 겁이 나야 네. 또 사고도 안 치고. 신중해지니까. 맞아. 근데 이렇게 귀신을 부정하고 계신 선배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고 뽑은 한 가지가 좀비라고 들었어요. 아이 잠깐만요. 에이, 성규야. Yo, man. 좀비는 가능해요? 귀신은 없는데 좀비가 있다고요? 보통 우리가 좀비라고 하면 뭐 실험실에서 누군가가 뭐 바이러스가 걸려서 이제 거기에서 시작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 자연의 사례를 보면 코디셉스 계열이라고 해서 거미나 개미 같은 애들이 감염되면 이제 그 곰팡이가 지시하는 대로 이제 움직여서 마지막에 뭐 곰팡이가 서식하기 좋은 장소에서 이제 죽고 자기는 먹잇감으로 희생되고 이제 이런 방식의 곰팡이가 있어요. 코디셉스가 우리 친숙한 말로 하면 동충하초예요. 아, 동충하초. 우리가 이런 좀비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막 사람을 습격하고 막 잡아먹으려 하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몇 주 전인가 처음으로 입증이 됐어요. 동충하초 종류가 곤충한테 들어가면 당이 부족하게 해서 엄청나게 많이 먹고
주변에 있는 걸 다 물고 먹게 만든다라는 거가 나왔어요. 진짜. 이제까지는 사람은 몸이 그래도 체온이 일정하게 있으니까 이런 곰팡이가 들어와도 못 살 거다. 이것 때문에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그 곰팡이 종류들이 사는 온도가 높아져서 체온에 거의 많이 따라왔대요. 그래서 정말 절대 불가능하다라고는 할 수 없다고. 사람이 감염되는 그런 게 생긴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유명한 게 그 톡소포자충이라고 하는 그게 뭐예요? 감염충인데 보통 고양이들이 감염이 돼요. 근데 얘가 고양이 몸에 있다가 쥐한테 옮겨갈 수가 있거든요. 쥐가 얘가 들어가면은 고양이한테 대한 그 공격성이 늘어나고 전혀 공포를 안 느껴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고양이도 많이 키우잖아요. 사람 몸에도 얘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사람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생각 봤더니 교통사고 그 확률이 높아지고 약간 되게 공격적이고 다혈질적으로 변하고 사람도 약간 그렇게 되는 증상이 보여서 홍재 선배님은 좀비한테 안 당하려고 철갑옷을 사놓으셨다고. 아니 진짜네? 이게 뭐야? 이건 뭐 중세시대 때 아니에요? 중세시대? 아, 네, 저런 거 좀 수집하고 있어서 체인메일이랑 도끼랑 이런 거. 좀비한테 당할까 봐? 왜? 좀비 브레이크가 터지면 저걸 입고 도끼 들고 나가서 이제 싸울 거예요? 우선 가족부터 구하고 주변 사람을 경합해야죠. 아, 그래도 의로우시다.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의 왕을 히어로다, 히어로. 근데 홍재 선배님은 진짜 어떤 선배님인지 항상 너무 너무 궁금해요. 지금 누가 봐도 이 중에서 가장 무속인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럼 천문학자, 우리 웅배 선배는 외계인이 침공할 때 대비해서 뭐 사놓은 거 없으세요? 사실 저는 외계인이 오는 게 너무 기다려져서 사실 침공을 하러 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좀 낙관주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신들의 고향을 벗어나서 먼 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문명이라면 절대로 호전적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멋있다.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 이 넓은 우주에 사람만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솔직히. 외계 생명체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인간 형태의 생명체가 있을까 혹은 많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확신하진 않아요. 근데 박테리아 같은 생명체라고 좀 확장을 했을 땐 전 높은 확률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한 번도 발견이 안 됐나요? 한 번도 발견이 안 됐나요? 그게 저희가 안타깝게도 에리아 51도 있잖아요. 어떤 에리아 51인가 그거. 에얼리언 51은 제가 허접한 천문학자여서 아직 정보에 접촉을 못해서 모르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아직 인류가 살아 숨쉬는 외계인을 생포한 적은 없고 네, 또 그렇게 말하라고 배우고 왔습니다.